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것들을 즐기는 능력이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기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잊기가 쉽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잠시 멈추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인사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정책 FM DJ 세른입니다. 오늘은 평택에 사시는 딩크족의 사연을 가져와 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경제적 부담감 때문이었어요. 저희 둘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아이까지 낳으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과 육아 후에 경력 단절이 될까봐 두려웠고요.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어서 5년간 딩크족으로 살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남편이 진지하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만 가지가 넘지만 저도 가능하다면 아이를 낳고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슷한 연령대 분들 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공감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결혼 5년 차에 남편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면은 저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을 직접 여기 모셨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솔님 혹시 지금 근무하시는 데가 어디세요? 저는 향유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임신 준비로 퇴사를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퇴사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만나게 됐고 현재는 출산한 지 100일 된 이제 초보 엄마입니다. 100일 된 애기랑 있으면 정말 너무 정신없고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마치 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제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혼 전에 합의를 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드디어 100일 전에 출산하셨잖아요. 네. 주변에서도 이제 아이를 하나 둘씩 낳기도 하고 제 자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 나이의 한계가 점점 다가오면서 이상하게 아이가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긴 했지만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가족분들이 다 좋아하실까. 네. 그리고 얼굴에도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가요? 네. 또 사연자분이 또 현실적인 문제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제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혜택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출산 직후에는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받았었고 남편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산후도우미님께서 집에 이렇게 방문해서 도와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엄마가 된 게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서툴고 무섭고 산후조리원 퇴소하고 나니까 아이가 우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어머나. 네, 멘탈도 나가고. 근데 이제 베테랑 산후도우미님이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육아 노하우도 전수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잠잘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와, 그러면은 산후조리 도우미님이 오셨을 때 혹시 불편하거나 그런 점도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이 3주밖에 되지 않은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비로 2주를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 기간이 조금 더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3주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셨군요. 남편분께서는 육아휴직을 또 하셨다고 들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 남편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남편의 업무를 대신해야 되는 이제 동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3개월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무래도 좀 남성들에게 육아휴직은 좀 높은 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하루빨리 보완해서 남성 육아휴직이 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4년도부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요. 1,006개월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상향 지급하는 제도인
제도인 6 더하기 6 육아휴직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9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외에 다른 지원을 또 받으셨나요? 매달 100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고 있고 10만 원씩 아동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급여는 작년이죠. 2023년부터 시행된 정책인데요. 작년에는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월 70만 원이 지급됐고요. 1세 아이에게 월 35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올해죠. 2024년부터는 만 0세까지는 월 100만 원, 1세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확대됐습니다. 또 8세 미만의 모든 아이의 가정에는요, 월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또 아동 수당의 경우에는 부모 급여와 같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가정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내용, 정보, 그다음에 경험까지 다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알찬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임신, 출산, 육아가 단연코 제 고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서 아이를 갖는다는 게 고민이나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되는 그런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우리 사회의 정말 기쁨과 행복이잖아요. 이런 사회로 점점 더 가고 있다는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정책 FM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